오늘 증시는 오른 것 같은데 약간은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좀 잡아야 될지 사실 이번 한 주 보면은 바이오가 좋았다가 언택트가 좋았다가 또 오늘같이 그동안 안 갔던 5G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도 갔다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될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세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 참고해보는 시간 절대전략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마디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리는 조정은 안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훅 빠졌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마디를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최근에 전문가 분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조심하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너무 비싸요. 너무 빨리 올랐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버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치를 넘어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조정이 나올 법한데 조정이 안 나왔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마디로 체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장에 그럼 눈에 띄는 부분들은 어떤 것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음. 캘리포니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지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엇이 귀해지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주가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테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많아도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 실적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귀해지는 것들, 즉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절대 전략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 볼까요? 주요 일정들,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6월이 마무리가 되고 또 7월이 시작되니까 월말월초에는 일정 많잖아요. 네, 월말 원초에 일정이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인대 홍콩 보안법,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에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미 5월 중순에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 이미 악재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날 전후로 했을 때 홍콩에서 시위가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커진다든지 이런 뉴스 클로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경제 지표들인데요.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 지표가 있고 실물 지표가 있습니다. 심리 지표는 이제 서베이 지수라고 하고 실물 지표는 액츄얼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베이 지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설문조사를 돌려요. 구매자 관리자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심리를 물어보는 거고 사람의 심리를 체크를 하는 거죠. 다음 달에는 소비를 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심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고, 마켓 PMI 지수라고 하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다 심리 지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심리는 굉장히, 볼레타일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좋을 것 같으면 어느샌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베이 지수는 안 좋다가 좋아졌다 이게 반복이 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았다가
많이 안 좋았다가 이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사실은 실제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실제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 고용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 미국의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고용을 얼마나 더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심리 지표가 아니고 실제로 너 고용 얼마나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좋아질 거냐? 지난달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 지표가 지난달에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아무도 고용이 증가할 거라고 보지 않았었는데 이코노미스트 중에 실제로는 250만 명이나 증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도 조금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300만 명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다시 또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표가 발표된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경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뉴스나 이런 거에서 들어봤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안 좋네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파웰 의장의 연설인데요. 그리고 FOMC 의사록도 7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 연준 의장들이 매일 연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들을 보면 제가 수년 동안 이분들의 발언들을 봤지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도비시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처럼 부양책을 멈추거나 좀 슬로우하게 하거나 이런 기대감을 망가뜨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연준 의장들이 다들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부양을 쓰겠구나. 정책을 더 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로는 또 해외 일정들 많이 주셨고 다음 주 7월 2일에 또 SK 바이오팜 상장이 국내 이슈로는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고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쪽에 조금 대안이 있을까, 수익이 날까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인데 업종이나 종목은 어떻게 좀 고르셨어요? 네, 그 글로벌 연기금이 연말, 그러니까 월말 그리고 이제 분기 말이죠, 6월 달은. 그러다 보니까 자금 리밸런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연기금의 주식 매도 리밸런싱은 그냥 기계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관심 섹터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올해 장기간 장기 시계를 놓고 봤을 때 2008년부터 쭉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순이익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연초만 되면은 올해 순이익은 100조를 넘을 거야. 코스피 기준으로요. 100조를 넘을 거야. 라는 전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면은 100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역사상 우리 코스피 상장돼 있는 주식들이 100조를 넘긴 경우가 2017년과 18년 두 번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올해는 작년은 어떻고 올해는 어떠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조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올해 순이익 점이 28조 원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2분기 실적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얼마나 벌 것 같니?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120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는 올해 대비 내년에 어닝이 50% 증가할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고요. 이 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의 지수의 레벨 자체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50%를 누가 차지하느냐? 저희가 찾아봤더니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어닝이 50% 100% 올라가기에는 어닝 체력이 만만치 않고 매크로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가 좋아질 걸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는 이런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음식료,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야기 듣는 가운데 저희가 그 전화 연결 상태 때문에 중간 부분을 살짝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내년도의 이익 추정치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지 간략하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중간 내용은 못 듣고 뒤에 2분기가 좋아지는 네네네. 것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런가요? 들어가지고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어,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 전망치가 너무 높아요. 올해는 8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120조로 지금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증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봐도 직관적으로 당장 50% 내년에 좋아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50%의 이익 성장의 전망치의 대부분이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과 같은 경기 민감주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보다는 당장 2분기에 좋은 애들을 사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장 2분기에 좋은 업종이나 섹터는 음식료, 인터넷 뭐 이런 쪽입니다. 통신 이런 쪽이요. 좀 더 안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네요. 어차피 내년도에 네네네.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에 좀 가까운 현재의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증명될 만한 업종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다음 주에 절대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절대 전략은 모두가 조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자. 모두가 조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심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섹터들, 경기 민감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음식료를 포함한 실적이 지금 현재 좋은 애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들로는 락다운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망자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를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연준이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연준 의장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변화에 포지션을 맞추고 기다리자 이건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자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광고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장의 변화고 인터넷으로 되고 온라인화 된다라는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지션을 맞춰놓고 그냥 넉넉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공포에 떨고 움츠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또 수익을 또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용기 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